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은 차를 사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워홀을 오고 4개월 뒤에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차를 사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호주 대중교통이 약간 불편해요. 버스들이 다 시내 중심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고, 옆으로 가려면 한 30분 거리를 1시간 돌아서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완전 집순이에 귀차니즘이 좀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놀러 가거나 밖에를 나가려고 할 때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진짜 잘 안 나가요.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그 에너지 소모에 대한 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동하는 게 불편하거나 힘들고 오래 걸리면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에 온 이유가 돈 다음이 여행이었어요. 근데 호주가 대중교통이 이제 불편하고 뭐 트램이나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뭐 한두 시간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또 그 1시간, 2시간 거리를 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일단 집순이에게서는 절대 그런 귀찮은 짓은 안 한다. 그런 게 있었어서 차가 있으면 뭐 마트라든지 아니면 그냥 가까운 바닷가는 차 타고 이렇게 슝 갈 수 있으니까 여행의 목적으로도 차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4개월 만에 차를 사게 되었는데요. 제가 차를 되게 운이 좋게 구했어요. 제가 같이 일하던 샵에 있던 언니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자 때문에 지역 이동을 버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언니가 차를 샀을 때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자랑도 하고 시승식도 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지역 이동을 하게 되면서 차를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렇게 줍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펙션도 안 보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그 언니가 약간 꼼꼼한 편이었고 차를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봤었고, 차를 사고 나서 저한테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차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언니가 차를 산 지 한두 달 만에 저한테 차를 판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제 차는 2007년식 현대 소나타 모델이고, 제가 살 때는 키로수가 17만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차는 6,000불에 제가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구매를 하니까요. 차량 유지비라는 게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 차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차를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차를 빌려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거나 했었는데, 이제 온전히 제가 그 차량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 차량 유지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매달 가계부를 적는데요. 기름값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지출을 보면 집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차량 유지비더라고요. 일단 보험료를 먼저 보면, 저는 퀸즐랜드에 있어서 RACQ라는 보험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선택을 잘하면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가입할 때 잘 안 알아보고 해가지고 정직하게 클릭을 해서 한 달에 126.87불을 내요,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 제 차가 연비가 좀 구려요. 제 차가 2007년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차의 전 차주분도 그렇고 전전 차주분도 그렇고 이 차에 기름을 98만 넣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기본이 91, 그리고 그 다음이 95, 그 다음에 98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급 휘발유를 그동안 계속 넣었던 거예요, 이 차에.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차가 연식이 오래된 차인데 98에 차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91로 내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계속 98만 넣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95를 섞어서 넣고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91을 넣어도 되면 알려주세요. 기름값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기름값이 한 달에 400불 정도가 들더라고요. 400불. 좀 많이 들죠? 그러니까 한 달에 기름이랑 보험으로만 5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500불이 넘게.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번 달에 제가 레조를 연장을 했거든요. 레조가 6개월 연장했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455불이 들었습니다. 6개월 연장하는데 455불이 들었어요.
진짜 지금 출혈이 너무 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진짜 만만치 않게 들어요. 레조도 6개월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장을 해줘야 되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보험료는 근데 제가 면허를 딴 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조금 비싸게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험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기름값과 보험, 레조 이런 것들로 들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속을 해가지고 카메라에 한번 찍혔어요. 근데 호주가 벌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제가 그때 새벽에 공항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조금 늦은 것 같아가지고 좀 밟았어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있었던 곳이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방심을 해서, 그때 도로가 한 80km 도로였는데 제가 한 89? 90 밟았나?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벌금이 323불이 나왔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딱지 끊긴 이후로는 진짜 조심조심해서 운전하고 있거든요. 벌금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높다는 거, 한국이랑 비교해서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2번이나 났어요. 일단 첫 번째 사고는 제 잘못은 아니었고 상대 측 잘못이었는데, 브리즈번에서 써니뱅크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속도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확 줄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엄청 큰 스티로폼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도를 확 줄였는데 제 뒤에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뒤에서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게 없고 100% 상대 측 과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 수리 맡기고 렌트카 빌려서 렌트카를 이렇게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차가 사고가 났을 때는 꼭 상대방 측 연락처랑 그리고 상대방 측의 운전면허증을 앞뒤로 꼭 찍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가 난 위치도 꼭 구글맵에 찍어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보험사 클레임 걸 때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 위치까지. 그 정도만 받아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받았어요, 둘 다. 그리고 그때는 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차도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그냥 거기서 이제 번호 교환하고 서로 면허증 사진 찍고 스트릿 파악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굉장히 쿨해요. 호주는 뭐 한국처럼 뭐 몇 대 몇 이런 과실이 없고 그냥 100대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냥 보험사에 클레임 걸어라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 거의 사고 처리가 5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렇게. 두 번째 사고는 제 잘못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직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는데, 제 자신한테 약간 그때 뭐가 씌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클레임을 일단 걸었고, 제가 다행히 보험을 풀커버로 들어놔서 제 차랑 상대 측 차량이 다 커버가 되는 보험이었어요. 원래 XSP가 850불이었어요. 근데 호주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지 2년이 안 된 사람들은 플러스 400불의 추가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800불 더하기 400불 해서 1250불을 XSP로 냈습니다. 진짜 사고가 한 번 나면 이렇게 출혈이 크다는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역 이동을 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받았는데 차량 뭐 오일도 좀 갈았어야 됐고 무슨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부품을 갈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 수리비가 한 700불 나왔다는 거. 제 차는 이제 거의 10,000불짜리 차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사면 정말 기본 이제 유지비가 드는 거는 당연히 드는 거고,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차량을 수리를 해야 할 때 이렇게 큰 목돈들이 팍팍 나가기 때문에 진짜 제가 차를 산 이후로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돈이 이렇게 탕 나가고, 돈이 좀 모였다 싶으면 이렇게 탕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차를 사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나한테 정말 차가 필요한가? 정말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꼭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담인데요. 제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제 잘못으로. 그래서
이제 차를 고쳤어야 됐는데 이게 차량이 완전 이렇게 옆구리가 찌그러졌었거든요. 문고리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견적을 받아봤어요. 보험사에서 연결해준 카센터가 있었는데 그 카센터가 견적 예약을 했을 때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이거 고쳐서 빨리 이 지역을 뜨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카센터들을 다 돌았어요. 이제 3개를 다 방문을 했는데 한 곳만 그날 당일에 견적을 뽑아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뽑아달라 했는데 견적이 수리비가 8,000불이 나온 거예요. 8,000불이. 제 차가 6,000불인데 그 문짝 2개 고치는데 수리비가 8,000불이 나온 거예요. 근데 호주는 수리비가 차량의 그 시세보다 비싸면 차량의 시세보다 한 70% 이상 높게 나오면 차를 안 고쳐주고 폐차를 시킨 다음에 마켓밸류로 차 폐차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역 이동을 하기 막 직전이었어요. 한 2, 3주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는 당장 여기를 뜨고 싶은데 차가 폐차가 되면 다시 차를 알아보고 막 그 과정들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고. 왜냐면 차를 사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괜찮은 차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 계속 인스펙션을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인스펙션을 보러 갈 때 메카닉이랑 가면 또 메카닉 비용도 계속 나가고 그리고 뭐 차를 산다고 해도 차량 또 등록비랑 레조비 다시 또 내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귀찮고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나는 이 차를 어떻게든 고쳐서 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8,000불 견적을 내준 카센터에 메일을 막 보냈어요. 나 이거 수리 안 해도 되고 나 그냥 차 타고 다닐 수 있게만 수리해줘. 나중에 RWC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수리를 해줘 제발 이래가지고 막 메일을 겁나 보냈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 카센터에서 차량 고칠 때 부품들을 중고로 하면 싸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깎아서 8,000불 견적을 4,000불까지 제가 깎았어요. 그리고 얘가 보험사에서 지정을 해준 그 카센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견적서를 다시 보험사에 컨펌을 받아가지고 차를 수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켓밸류를 찾아봤을 때 제 차가 한 5,000에서 7,00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4,000불이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더 깎아달라 이랬는데 안 된대요. 4,000불이 진짜 맥시멈으로 너한테 깎아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고 솔직히 8,000불에서 4,000불 반값 제가 깎았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지. 그래서 4,000불짜리 견적서를 이제 RACQ에 컨펌을 받았어요. 컨펌을 냈는데 RACQ에서 다행히 컨펌을 해줘가지고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한 결과가 어쨌든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차처럼 완전 깨끗하게 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을 했다. 만약에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차 사고가 났는데 견적이 많이 나와서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 저처럼 발로 뛰면 폐차를 안 시키고 차를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